2024년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봄꽃이 만개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702호에 사는 김철수 씨의 삶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아침 8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뜬 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3년 전부터 쭉 그랬다. 침대 옆 협탁에는 아내 순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철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거실로 나온 그는 어질러진 집안을 둘러봤다. 소파 위에는 며칠 전 입었던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그대로였다.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청소? 언제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에이, 혼자 사는데 뭐. 철수는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몇 개, 그리고 소주 2병. 그게 전부였다. 그는 계란 2개를 꺼내 대충 프라이를 해서 밥과 함께 먹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것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철수는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선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떠들었다. 철수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이것이 김철수의 일상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철수의 인생은 평범했다.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순자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독립했고 철수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 후의 삶은 나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 등산도 하고 손주들이 놀러오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천천히 살아볼까? 순자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2018년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했어? 응, 했지. 정말? 며느리가 전화 안 왔다는데? 아, 그랬나? 내가 헷갈렸나 보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순자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길을 잃기도 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다. 2019년 봄, 철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순자를 병원에 데려갔다.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순자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사회활동, 두뇌 자극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완치는 안 되나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의사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철수와 순자의 전쟁이 시작됐다. 철수는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고 치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순자와 함께 매일 산책을 했고 두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퍼즐도 함께 맞췄다. 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정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매는 무자비했다. 2020년 순자는 철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 딸의 이름도 가끔 헷갈렸다.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어졌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정신이 맑은 순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한다고 했잖아. 2021년 여름 순자는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이들과 상의 끝에 철수는 순자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 그날 철수는 처음으로 순자 앞에서 울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했는데. 순자는 이미 철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2021년 11월 15일 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70년의 삶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철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텅 빈 집안을 둘러봤다. 순자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없었다. 그날 이후 철수의 시간은 멈췄다. 2024년 4월의 어느 봄날, 철수는 별 생각 없이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순자의 옷들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아이들이 정리하라고 했지만 철수는 참아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옷들을 쓰다듬으며 철수는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였다. 옷장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 철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표지에는 아내의 글씨로 당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보, 당신에게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알았어요. 나는 점점 당신을, 아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마저 잊어갈 거예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이 나처럼 될까봐 두려워요. 여보, 부탁이에요. 당신만은 나처럼 되지 말아요. 제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순자 올림.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7가지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당신을 위한 7가지 약속. 1. 매일 집을 청소하세요.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에요. 손과 몸을 움직이면서 뇌가 자극을 받아요. 설거지, 빨래, 정리정돈. 이 모든 게 당신의 뇌를 깨우는 운동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엔 얼마나 집안일을 꼼꼼히 했는지. 2. 친구를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으세요. 노인정이든 동호회든 어디든 좋아요. 사회적 관계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은 원래 사교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되찾으세요. 3.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신문도 좋고 소설도 좋아요. 손주들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자주 보내세요.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악기든 외국어든 무엇이든 좋아요. 4. 주 3회 이상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걷기는 약이에요. 우리가 함께 걷던 그 공원 기억하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날씨가 어떻든 걷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4km면 충분해요. 천천히 꾸준히. 5. 술은 적당히, 담배는 끊으세요. 여보, 당신 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제발 끊으세요. 술은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대요. 하지만 그 이상은 뇌의 독이에요. 내가 당신 곁에 없어도 건강해야 해요. 6. 체중을 관리하세요. 너무 찌지도 너무 빠지지도 않게. 건강한 몸이 건강한 뇌를 만들어요. 인스턴트 음식 그만 드세요.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요리도 두뇌 활동이에요. 나한테 배운 것들 기억나죠? 7. 우울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울증은 치매보다 빨리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슬플 때는 울어도 돼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마세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가지만 당신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철수는 수첩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여보 미안해. 철수는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철수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다시 펼쳤다. 아내의 글씨를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걸 언제 썼을까? 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을까? 철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순자가 좋아하던 벚꽃이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여보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수첩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나 미소 지었다. 며칠이 지났다. 철수는 여전히 수첩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철수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다. 라면과 계란, 김치를 고르고 계산대로 향하던 중이었다. 어머,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옆집에 사는 박영숙 할머니였다. 철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는 장바구니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철수의 장바구니를 보더니 혀를 찼다. 에고, 김 선생님 또 라면만 사시게. 그렇게 드시면 몸이 상해요. 혼자 사는데 뭐 해먹기가.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요즘 김 선생님 얼굴 보기 힘들던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철수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박 할머니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구부정한 자세, 핏기 없는 얼굴, 옷에 밴 담배 냄새.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에서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요. 네. 박 할머니의 성격을 아는 철수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 근처 작은 카페. 박 할머니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는 철수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비슷하죠. 순자 씨 생각 많이 나시죠? 순자라는 이름을 듣자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저도 남편 보내고 10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박 할머니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밝았다.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김 선생님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렇게 1년을 보냈죠. 그러다가 딸애가 걱정돼서 억지로 노인정에 끌고 갔어요. 노인정요? 네,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왜 나를 여기 보내냐고, 혼자 있고 싶다고. 떼를 썼죠. 근데 거기서 탁구를 배웠어요. 탁구요? 네, 저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라켓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제법 친다고 소문났어요. 박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철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걸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독서 모임도 하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철수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과 박 할머니를 비교했다. 같은 7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김 선생님도 한번 나와보세요. 노인정이든 복지관이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점점 더 나오기 싫어져요.
그러다가 진짜 나올 수 없게 돼요. 박할머니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혹시 치매하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알죠. 저희 나이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활동적으로 살면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고. 철수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다. 아내가 써놓은 7가지 항목이 떠올랐다. 김 선생님, 제 말 좀 들으세요. 순자 씨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잖아요. 이제 김 선생님도 사셔야 해요. 순자 씨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박할머니의 말에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 아침 6시에 우리 동네 공원에서 걷기 모임이 있어요. 저도 가거든요. 한번 나오시겠어요? 약속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철수는 멍하니 앉아서 그녀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구부정한 어깨, 늘어진 뱃살, 핏기 없는 얼굴. 이게 나인가? 그는 침대 옆 협탁에서 순자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여보,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무서워. 혼자 하기가 무서워.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박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 선생님도 사셔야 해요. 순자 씨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새벽 5시. 철수는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일어나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두웠다. 1시간 후면 박할머니가 말한 걷기 모임이 시작될 것이다. 갈까? 말까? 철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순자의 수첩을 펼쳤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아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여보, 나 한번 해볼게. 정말로.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운동화가 보였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운동화. 그는 그것을 꺼내서 먼지를 털었다. 5시 50분 철수는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공원으로 가는 길. 철수의 걸음은 느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다. 하지만 철수는 계속 걸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박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철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 김 선생님. 정말 나오셨네요.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박할머니와 함께하는 첫 산책. 철수에게는 마라톤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가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박할머니는 철수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10분도 안 돼서 철수는 숨이 차기 시작했다. 운동을 안 한 지 얼마나 됐는지. 괜찮으세요? 잠깐 쉬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계속 갑시다. 철수는 자존심이 상했다. 이 나이에 10분도 못 걷다니.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15분쯤 됐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저기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여기 벤치에 앉으세요. 박할머니는 벤치에 앉으며 물병을 꺼냈다. 철수도 옆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등에서 땀이 흘렀다. 저도 처음엔 5분도 못 걸었어요. 근데 매일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해요. 정말요? 네, 우리 몸이 생각보다 대단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철수는 공원을 둘러봤다. 새벽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걷기를 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스트레칭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활기차 보였다. 부끄럽네요. 저만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집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박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조금 위안이 됐다. 5분 정도 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김 선생님, 순자 씨 얘기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수는 걸음을 멈췄다. 박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아내가 치매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마지막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아들, 딸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갔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일찍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운동도 시키고 활동도 시키고 그랬어야 했는데. 철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다. 박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김 선생님, 그건 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치매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 저도 알아요. 동네에서 다 봤어요. 얼마나 정성껏 돌보셨는지. 철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김 선생님, 이제는 김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해요. 순자 씨를 위해서라도. 며칠 전에 아내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갈색 수첩을 꺼냈다. 박할머니에게 보여줬다. 아내가 저한테 7가지를 지키라고 써놨어요. 치매 예방하는 방법들을. 박할머니는 수첩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순자 씨가. 사실 오늘 나온 것도 이 수첩 때문이에요. 주 3회 이상 걸으라고 써놨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게 아프셨는데도 남편 걱정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원의 나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김 선생님, 계속 나오실 거죠? 네,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내일도 여기서 6시에 만나요. 첫 산책은 그렇게 끝났다. 총 25분 거리로는 2km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이상하게 식욕이 생겼다.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제대로 된 재료가 없었다. 오늘 장을 봐야겠다. 철수는 메모지에 장볼 목록을 적었다. 밥, 김치, 계란만이 아니라 야채, 고기, 과일까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재료를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다. 어질러진 집안. 수첩을 펼쳤다. 매일 집을 청소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씩 하자. 철수는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소파 위에 옷가지들을 빨래 바구니에 넣고 테이블 위에 배달음식 용기를 버렸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다. 2시간 후 집은 조금 깨끗해져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년 만에 제일 깨끗했다. 철수는 땀을 닦으며 집안을 둘러봤다.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야채와 고기, 과일을 골랐다.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순자가 자주 해주던 메뉴였다. 서툴렀지만 그럭저럭 먹을 만했다. 저녁을 먹으며 철수는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 10시 철수는 침대에 누워 수첩을 펼쳤다. 첫 번째와 네 번째 항목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여보, 나 오늘 2개나 했어. 어때? 대답은 없었지만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알람을 맞췄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철수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났다. 어제보다 조금 덜 피곤했다.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향했다. 박할머니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철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어머, 정말 오셨네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약속했으니까요. 대단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천천히 가볼까요? 두 번째 산책.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다. 20분 정도 걷고 나서 쉬었다. 어제보다 5분 늘었다. 김 선생님, 금요일에 노인정에서 탁구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탁구요? 저는 잘 못 치는데요. 저도 처음엔 못 쳤어요. 배우면 돼요. 재밌어요. 정말. 글쎄요. 그냥 한 번만 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셔도 돼요. 철수는 망설였다. 노인정. 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수첩에 두 번째 항목이 떠올랐다. 친구를 만나세요. 한 번만 가볼게요. 좋아요. 금요일 오후 2시예요. 그날부터 철수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다. 처음엔 25분, 그 다음엔 30분, 35분. 2주 후엔 40분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숨도 덜 차고 다리도 덜 아팠다. 집도 매일 조금씩 청소했다. 어느 날은 거실, 어느 날은 주방, 어느 날은 화장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할만했다. 집이 깨끗해지니 기분도 좋아졌다. 식사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했다. 순자가 가르쳐줬던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만들어봤다. 서툴렀지만 먹을만했다. 그리고 금요일이 왔다. 오후 2시 철수는 노인정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들어갈까? 그냥 갈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박할머니가 나타났다. 김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들어가요. 박할머니에 이끌려 노인정에 들어갔다. 안에는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사람은 탁구를 치고, 어떤 사람은 화투를 하고,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소개할게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철수 선생님이에요. 박할머니의 소개에 모두가 철수를 쳐다봤다. 철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탁구 치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걸었다. 철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73살입니다. 네. 탁구는 잘은 못 치는데 아이고, 우리도 다 못 쳐요. 재미로 하는 거지. 한 할아버지가 라켓을 건네며 말했다. 한번 쳐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철수는 라켓을 받아들었다. 얼마 만에 잡아보는 라켓인가. 탁구대 앞에 섰다. 할아버지가 공을 가볍게 쳤다. 철수는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웃었다. 철수는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공을 맞췄다. 제대로 된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맞췄다. 오, 잘하시네요. 감이 있으신데요. 1시간 동안 탁구를 쳤다. 제대로 랠리가 이어진 건 몇 번 안 됐지만 땀을 흘리며 움직이는 것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재밌었다. 탁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차를 마셨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철수는 주로 듣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김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아, 글쎄요, 오세요. 우리 멤버가 필요해요. 다음 달에 구청에서 탁구 대회가 있거든요. 저는 잘 못 치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다 못 쳐요. 그냥 재미로 나가는 거예요. 철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더 와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렸다. 웃었다. 땀을 흘렸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아니, 분명히 다르다. 눈빛이 달라졌다. 저녁을 먹고 수첩을 펼쳤다. 두 번째 항목 친구를 만나세요. 옆에 체크 표시를 했다. 여보, 나 오늘 사람들 만나고 왔어. 탁구도 쳤어. 재밌더라. 철수는 순자의 사진에게 말했다.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3주가 지났다. 철수의 생활은 확실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주 3회 노인정에 나갔다. 집도 깨끗해졌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2kg이 빠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도 조금씩 달라 보였다. 하지만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담배. 철수는 4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다. 하루 한 갑, 어떤 날은 한 갑 반.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금연하라고 잔소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수첩의 5번째 항목. 술은 적당히, 담배는 끊으세요. 철수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금연.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할머니가 물었다. 김 선생님, 아직도 담배 피우세요? 안 해. 끊으셔야죠.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알아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저희 남편도 평생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죠. 철수는 박할머니를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만 안 피웠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그 말 듣는데 정말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선생님, 순자 씨가 수첩에 뭐라고 써놨어요? 담배 끊으라고 했죠. 그럼 끊으셔야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오늘 당장 버리세요. 박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서랍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다.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오늘부터 끊는다. 철수는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담배를 찾아서 버렸다. 서랍 속, 책상 위, 옷주머니 안. 총 3갑이 나왔다.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첫날은 괜찮았다. 할 수 있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끊어야지. 둘째 날도 참았다. 하지만 입이 심심했다. 계속 물을 마시고 사탕을 먹었다. 셋째 날, 금단 증상이 시작됐다. 손이 떨렸다. 집중이 안 됐다. TV를 봐도 책을 읽어도 담배 생각만 났다. 한 대만 피우면. 철수는 현관문을 열고 편의점으로 가려다가 멈췄다. 협탁 위 순자의 사진이 보였다. 여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철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다. 흡연은 뇌혈관 손상과 산소 공급 저하로 알츠하이머 위험을 70% 높인다. 아내가 빨간 펜으로 강조해 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70%. 철수는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 담배가 치매 위험을 70%나 높인다고? 그럼 순자가? 아니야. 순자는 담배를 안 피웠어. 나 때문은 아니야.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순자 옆에서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 간접 흡연. 그것도 영향을 줬을까? 철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후회가 밀려왔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 철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끊는다. 반드시 끊는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금단 증상은 더 심해졌다. 짜증이 났다. 모든 게 싫었다. 하지만 참았다. 산책을 더 길게 했다. 탁구를 더 열심히 쳤다. 몸을 움직이니 조금 나아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금단 증상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여전히 피우고 싶었지만 견딜만 했다. 2주가 지났다. 담배 생각이 많이 줄었다. 대신 입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지니 음식 맛이 더 잘 느껴졌다.
3주가 지났다. 박 할머니가 말했다. 김 선생님,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 담배 끊으신 거죠?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네, 3주 됐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박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 순간 철수는 뿌듯했다. 40년 담배를 피운 자신이 3주를 버텼다. 믿기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담배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봐도 피우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담배 연기가 싫었다. 그날 밤 철수는 수첩을 펼쳤다. 5번째 항목 술은 적당히, 담배는 끊으세요. 옆에 큰 체크 표시를 했다. 여보, 나 했어. 40년을 피운 담배를 끊었어. 믿어줘? 철수는 순자의 사진에게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2개월이 지났다. 철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산책, 주 5회 노인정에서 탁구, 집안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 담배는 완전히 끊었고 술도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볍게. 체중계에 올라가니 5kg이 빠져 있었다. 거울을 보니 뱃살도 줄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다. 김 선생님 요즘 완전 젊어지셨어요. 운동 엄청 하시나 봐요. 부럽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수첩을 펼쳐보면 아직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있었다. 3번째 항목.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철수는 책을 좋아했다. 젊었을 때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소설, 수필, 역사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었다. 하지만 순자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책을 놓았다. 그리고 순자가 떠난 후엔 아예 책을 펼쳐보지 않았다. 이제 다시 읽어볼까? 어느 날 오후 철수는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얼마 만인가. 도서관 안은 조용했다. 책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맡자 옛 기억이 떠올랐다. 서가를 천천히 둘러봤다. 새로 나온 책들이 많았다.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젊은 작가들의 책이 가득했다. 철수는 한 권을 집어들었다. 9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책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다. 첫 문장부터 마음에 와닿았다. 철수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책은 9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 멀어지고 혼자가 된 그 할머니는 우연히 그림을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실력이 늘었다. 95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 100세까지 그림을 그렸다. 철수는 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90세에 시작했다면 나는 이제 73세. 아직 늦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철수는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루 30분씩.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읽었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었다. 어느 날 박 할머니가 말했다. 김 선생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 있대요. 같이 가보실래요? 독서 모임이요? 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철수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책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첫 독서 모임. 10명 정도가 모였다. 대부분 60대, 70대였다. 사회자가 그달의 책을 소개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자,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눠볼까요? 한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다. 저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라는 부분이 좋았어요.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물었다. 저기, 처음 오신 분은 어떠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문장이 좋았습니다. 오, 좋은 문장이네요. 왜 그 부분이 좋으셨어요?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살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철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은퇴하고 나서 허무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 모임에 나오면서 달라졌어요. 사람들 만나고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구나. 독서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철수에게 다가왔다.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5년 됐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김 선생님도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오실 거죠? 네,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독서 모임이 생각보다 좋았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날 밤 철수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오랜만에 글을 써보기로 했다. 순자에게. 제목을 쓰고 철수는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움직였다. 여보, 나 요즘 많이 달라졌어. 당신이 남긴 7가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매일 산책하고 사람들 만나고 책도 읽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담배도 끊었어. 40년을 피운 담배를 당신이 살아있을 때 못 끊은 걸 이제야 끊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오늘은 독서 모임에 다녀왔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했어. 떨렸지만 나쁘지 않았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더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어.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아직도 당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만해. 당신이 원했던 대로 나 잘 살고 있어. 사랑해, 여보.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철수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펼쳤다. 3번째 항목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옆에 체크 표시를 했다. 여보, 나 5개 했어. 이제 2개 남았어. 3개월이 지났다.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1시간 산책, 주 5회 탁구, 주 1회 독서 모임. 집은 항상 깨끗하고 냉장고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했다. 담배는 완전히 끊었고 술은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가볍게 한 잔 정도. 체중은 8kg이 빠졌다. 옷 사이즈도 한 치수 줄었다. 거울을 보면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였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의 전화를 받으며 철수는 웃었다. 응,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아, 그건 아직. 아버지 70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철수는 종합검진을 받았다.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 내시경. 모든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길게 느껴졌다. 괜찮겠지? 요즘 건강해진 것 같은데. 하지만 불안했다. 3년 동안 건강을 돌보지 않았으니. 결과 상담날. 철수는 진료실에 앉아 의사를 기다렸다. 손에 땀이 났다. 김철수 환자분, 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하십니다. 정말요?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간 수치도 좋고 신장 기능도 정상이에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작년 기록이 있네요. 비교해 볼까요? 의사가 작년 결과와 비교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엄청 좋아지셨네요. 작년엔 혈압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이고 혈당도 당뇨 전 단계였는데 지금은 정상. 체중도 10kg 가까이 빠지셨네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운동 좀 하고 식사 조절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70대에 이렇게 변화하기 쉽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정말 모범적이십니다. 의사의 칭찬에 철수는 뿌듯했다. 진료실을 나오며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다. 여보, 나 건강해졌어. 당신 덕분이야. 그날 저녁 철수는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아빠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응, 다 정상이래.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정말요? 다행이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응, 요즘 좀 봐봐. 아침에는 산책하고 노인정에서 탁구도 치고 독서 모임도 다니고. 와, 대단하시다.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도 목이 메었다. 응, 엄마가 시켰어. 잘 살라고. 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철수는 수첩을 펼쳤다. 6번째 항목 체중을 관리하세요. 옆에 체크 표시를 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7번째 항목. 우울하지 마세요. 철수는 그 항목을 한참 바라봤다. 나 이제 우울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봤다. 3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 확실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대된다. 미래가 기다려진다. 그래, 나 이제 우울하지 않아. 철수는 마지막 항목에도 체크 표시를 했다. 7개 항목 모두의 체크가 완성됐다. 여보, 나 다 했어. 7개 다. 철수는 순자의 사진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다. 4개월이 지났다. 철수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아침 6시 기상, 1시간 산책, 아침 식사, 집안 정리,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탁구나 활동, 저녁에는 독서나 글쓰기. 규칙적이고 활기찬 생활.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구청 주최 시니어 탁구 대회. 김 선생님 떨리시죠? 박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떨리긴요. 창피당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다 비슷한 실력이에요. 그냥 즐기면 돼요. 대회장엔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열정적으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탁구대 앞에 섰다. 첫 경기 상대는 같은 동네 사는 이 할아버지였다. 나이는 비슷한데 탁구 경력은 10년. 이기긴 글렀네. 경기가 시작됐다. 첫 세트는 완패. 11대 3.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더 집중했다.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공의 방향을 예측하고 11대 8. 졌지만 점수 차이가 줄었다. 세 번째 세트. 철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공격도 시도했다. 10대 10. 듀스. 관중들이 환호했다. 박 할머니가 소리쳤다. 김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철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서브를 넣었다. 랠리가 이어졌다. 1, 2, 3, 4, 5. 10번 넘게 공이 오갔다. 그리고 마지막 스매싱. 공이 상대 코트에 떨어졌다. 득점. 11대 10. 철수가 이겼다. 세 번째 세트 승리. 비록 경기는 2대1로 졌지만 한 세트를 따낸 것만으로도 기뻤다. 잘하셨어요. 처음인데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철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다. 경기가 끝나고 모두 함께 점심을 먹었다. 도시락과 함께 이야기꽃이 피었다. 김 선생님, 처음이신데 잘 치시네요. 계속 하시면 내년엔 상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저도 처음엔 한 세트도 못 땄어요. 근데 지금은 제법 되잖아요. 꾸준히 하면 돼요. 점심을 먹으며 철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하고 웃고 즐기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할머니가 말했다. 김 선생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너무 무기력해 보이셔서.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지셨어요. 눈빛도 살아있고 웃음도 많아지고.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산책도 같이 하고 노인정도 데려가 주시고.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노력하신 거죠. 저는 그냥 계기를 준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순자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박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순자에게 쓰는 편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것이 습관이 됐다. 여보, 오늘 탁구 대회 나갔어. 1승 2패로 졌지만 한 세트는 땄어.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줬어. 요즘 매일이 즐거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어. 여보, 당신이 남긴 7가지 약속 다 지켰어. 매일 청소하고 사람들 만나고 책 읽고 운동하고 담배 끊고 체중 관리하고 우울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처음엔 할 수 있을까 싶었어. 근데 하나씩 하다 보니 됐어.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 준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편지를 다 쓰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어렸을 때 순자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다. 저 별 중 하나가 나일까? 순자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죽으면 별이 되고 싶어. 그래서 당신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싶어. 철수는 가장 밝은 별을 바라봤다. 여보, 저기 있어? 나 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순자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다. 철수의 변화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김 선생님 보셨어요? 완전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집에만 계셨는데 요즘은 매일 운동하시고 노인정에서도 제일 활발하시대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철수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저도 운동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산책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엔 10분만이라도. 담배 어떻게 끊으셨어요? 저도 끊고 싶은데 자꾸 실패해요. 저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끊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참았어요. 어느 날 노인정 관장이 철수를 찾아왔다. 김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다음 주에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강좌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선생님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없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철수는 망설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관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보건소 강당. 100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철수는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치매로 잃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모두 철수를 주목했다. 아내가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하지만 아내를 잃은 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었죠. 철수는 지난 3년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가 4개월 전 아내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7가지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보여줬다. 매일 청소하기, 친구 만나기, 책 읽기, 운동하기, 금연하기, 체중 관리하기, 우울하지 않기 7가지였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73살에 뭘 바꾼다는 게. 하지만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15분도 힘들었어요. 근데 매일 하다 보니 1시간도 거뜬해졌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변화를 하나씩 이야기했다. 탁구를 배운 것, 독서 모임에 나간 것, 담배를 끊은 것, 체중이 8kg 빠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대돼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3살에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변하고 싶다는 마음.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철수는 감동했다. 치매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뇌를 자극하고, 건강하게 먹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철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수첩 얘기 듣고 울었어요. 부인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저도 오늘부터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철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 이후 철수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다른 노인정, 복지관, 심지어 병원에서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철수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했다. 치매 예방 전도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1년 후 2025년 4월 순자가 떠난 지 4년, 수첩을 발견한 지 1년이 지났다. 철수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다. 이제 알람도 필요 없었다. 몸이 알아서 깼다.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철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산책을 시작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1시간 산책 후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다. 현미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었다. 식사 후엔 집안 정리, 설거지, 청소, 빨래.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웠다. 오전 10시 도서관에 가서 이 시간 독서. 요즘은 역사책을 읽고 있었다. 조선시대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엔 노인정 탁구를 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철수는 노인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김 선생님, 다음 주 강연은 어디서 하세요? 복지관에서요. 치매 예방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스타예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철수도 웃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저녁엔 손주들이 놀러왔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지. 초등학생인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줬다. 예전엔 손주들이 와도 별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서 신나게 놀아줄 수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 진짜 젊어지신 것 같아요. 손녀가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 열심히 운동하거든. 저도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늙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철수는 뿌듯했다. 밤 10시 손주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철수는 책상에 앉았다. 순자에게 쓰는 편지. 이제 50통이 넘었다. 여보, 오늘로 수첩을 발견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어.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어. 체중은 10kg이 빠졌고 혈압과 혈당은 정상이 됐어. 담배도 완전히 끊었고 매일 운동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야. 1년 전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인생이 끝났다고. 근데 지금은 달라. 매일이 새로워. 배울 게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어제는 강연 요청이 또 들어왔어. 이번엔 시청에서 치매 예방 캠페인에서 경험담을 나눠달래.
나 김철수가 강연을 하다니 신기하지? 손주들도 오늘 왔었어. 할아버지가 젊어졌다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느껴. 73살인데도 50대처럼 활기차. 여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긴 7가지 약속인 나를 살렸어.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지금도 집에 틀어박혀 있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이미 당신처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어. 사랑해, 영원히. 편지를 다 쓰고 철수는 수첩을 펼쳤다. 7가지 항목에는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체크 표시는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습관의 의미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순자가 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그동안 못 봤던 글이었다.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7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있는 거겠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웃으세요, 사랑하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자랑해 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순자가. 철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기 전에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순자와의 이야기, 치매로 고통받던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다음 날부터 철수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아침 식사 후 오전 시간을 글쓰기에 할애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순자에게 쓴 50통의 편지가 큰 도움이 됐다. 첫 문장부터 진솔하게 썼다. 나는 73세에 아내를 잃고 인생을 포기했던 남자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컴퓨터를 배운 것도 최근 일이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가르쳐줬다. 요즘 시대의 컴퓨터는 필수라며. 첫 장은 순자와의 만남부터 시작했다. 50년 전 그녀를 처음 본 날. 봄날의 대학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두 번째 장은 평범했던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고 때론 다투고 하지만 항상 함께였던 시간들. 세 번째 장은 가장 쓰기 힘들었다. 순자의 치매 진단. 점점 악화되는 증상. 그녀를 요양병원에 보낸 날. 그리고 마지막 작별. 철수는 울면서 썼다. 키보드가 눈물로 젖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고통을 기록해야 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당신만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네 번째 장은 무너진 3년. 집에 틀어박혀 살던 무기력한 날들. 담배와 술, 배달음식으로 버티던 시간들. 다섯 번째 장부터는 변화의 이야기였다. 수첩의 발견. 박할머니와의 만남. 첫 산책. 담배와의 전쟁. 탁구대회.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매일 3시간씩 글을 썼다. 100페이지가 넘어갔다. 김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자주 못 뵙네요. 박할머니가 물었다. 글 좀 쓰고 있어요. 글이요? 무슨 글? 책이요. 제 이야기를, 순자 이야기를. 박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꼭 보여주세요. 2개월 후 초고가 완성됐다. 200페이지.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철수는 아들에게 원고를 보냈다. 아빠가 글 좀 썼는데 한번 읽어볼래? 이틀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다 읽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땠어? 울었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신 거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이거 꼭 출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해요. 제가 출판사 알아볼게요. 한 달 후 아들이 소개한 출판사 편집자가 원고를 읽었다. 그리고 연락이 왔다.
김철수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 시작됐다. 편집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30대로 보였다.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좋아요. 다만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독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루 산책 루틴 같은 거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각 장마다 실천 가이드를 추가했다. 산책 시작하는 법 첫 주는 15분, 둘째 주는 2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담배 끊는 법 금단 증상 대처법, 대체 활동 리스트, 노인정 가입하는 법, 주민센터 문의, 프로그램 종류, 독서 모임 찾는 법, 도서관,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3개월간의 편집 작업 끝에 원고가 완성됐다. 표지 디자인도 나왔다. 벚꽃 아래를 걷는 노부부의 실루엣. 철수와 순자였다. 출간일은 2026년 4월 15일로 정해졌다. 순자가 떠난 지 5년, 수첩을 발견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출간 한 달 전, 철수는 순자의 산소를 찾았다. 봄이 와서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여보, 책 나와 다음 달에. 철수는 산소 앞에 앉아 출력한 표지를 펼쳐 보였다. 표지 예쁘지? 우리 둘이야. 함께 걷던 그 공원 기억나?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여보, 무서워. 사람들이 읽으면 뭐라고 할까? 우리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걸까? 철수는 한참을 산소를 바라봤다. 근데 당신이 부탁했잖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그래서 용기 내볼게. 벚꽃잎이 철수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마치 순자가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귓가에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2026년 4월 15일 출간일. 동네 도서관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박할머니, 노인정 친구들, 독서 모임 회원들, 탁구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강연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2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지만 동시에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걱정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철수는 책을 들어보였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73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철수는 계속했다. 2년 전 제가 발견한 아내의 수첩. 그 작은 수첩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7가지 약속, 매일 청소하기, 사람들 만나기, 책 읽기, 운동하기, 금연하기, 건강 관리하기, 우울하지 않기.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이것이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길 바랍니다. 사인회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줄을 섰다. 첫 번째 사람은 70대 할머니였다. 선생님,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5년 전에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두 번째는 60대 할아버지. 선생님, 저 담배 40년 피웠는데 이 책 읽고 끊기로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40대 남성. 아버지 드리려고 샀어요. 아버지가 요즘 너무 무기력하셔서 이 책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사인하며 철수는 행복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자신의 변화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박할머니가 다가왔다. 김 선생님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2년 전 그날 산책하자고 하지 않으셨으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순자의 사진 앞에 책을 놓았다. 여보, 우리 책 나왔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 철수는 책을 펼쳐 헌정사를 읽었다. 이 책을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 바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당신의 지혜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남긴 약속은 오늘도 나를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철수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3년 후 2029년 봄 철수는 77세가 됐다. 아내가 남긴 7가지 약속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15만 부가 팔렸고 영화 제작 제의도 들어왔다. 철수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산책했다. 주 5회 탁구를 쳤다. 주 1회 독서 모임에 나갔다. 매일 집을 청소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담배는 4년째 끊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었다.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노인정의 이 할아버지는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완주했다. 박할머니는 그림을 배워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독서 모임의 최할머니는 80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다. 동네 전체가 활기를 띠었다. 어느 봄날 아침, 철수는 다시 순자의 산소를 찾았다. 올해도 벚꽃이 만개했다. 여보, 나 77살 됐어.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 60대 같다고.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바빠. 다음 주엔 부산에서 강연하고 그 다음 주엔 대구 손주들도 자주 보고 얼마 전엔 증손주도 태어났어. 나 증조 할아버지야.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여보, 당신이 남긴 7가지 약속 이제 수천 명이 실천하고 있어. 당신이 원했던 일이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철수는 가방에서 새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 나의 다짐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나 새로운 목표 만들었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그리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변화의 용기 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철수는 수첩에 적힌 목록을 읽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기 매달. 새로운 사람 만나기 1년에 신권 책 읽기. 2번째 책 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손주들과 매주 통화하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당신이 남긴 7가지가 내 인생을 바꿨으니 이제 내가 만든 7가지로 더 의미 있게 살아볼게. 철수는 일어나 산소에 손을 얹었다.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나 열심히 살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산을 내려오는 길. 철수는 공원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박할머니를 만났다. 김 선생님, 산소 다녀오셨어요? 네, 박 선생님은? 저도 산책 중이에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김 선생님,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제가 정말 엉망이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철수는 웃었다.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자신의 힘이에요. 그리고 순자 씨의 사랑이고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김 선생님 행복하세요? 박할머니의 질문에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네, 행복합니다. 순자가 없어서 가끔 외롭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이게 행복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행복이죠. 두 사람은 한참을 벚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김 선생님, 우리 10년 후에도 이렇게 만나요. 10년 후면 전 이에 87살인데요. 괜찮아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럼 약속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순자에게 쓰는 편지. 이제 1000통이 넘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 아침엔 당신 산소에 다녀왔고 공원에서 박 선생님도 만났어. 벚꽃이 정말 예뻤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풍경이었어. 나 요즘 생각해.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5년 전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야. 당신이 남긴 7가지 약속.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됐어. 아니, 내 인생의 의미가 됐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해. 오늘은 뭘 할까? 예전엔 오늘도 어떻게 버틸까였는데 이제는 기대돼.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할 일들. 나 요즘 2번째 책 쓰고 있어. 제목은 아내가 남긴 7가지 약속, 그 후 3년. 저 책 이후의 이야기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한 이야기도 담을 거야. 여보, 당신 자랑스럽지? 당신이 남긴 작은 수첩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어. 나는 매일 당신에게 감사해. 당신과 함께한 50년도,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도 사랑해. 여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나 정말 멋지게 살게. 당신의 남편 철수가. 편지를 다 쓰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여보, 저기 있지? 나 보고 있지?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 5시 30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걸을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자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73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아니, 77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아름다웠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김철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삶의 의미까지. 하지만 김철수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3세에도, 80세에도, 90세에도.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내가 남긴 7가지 약속. 매일 집을 청소하세요. 손과 몸을 움직이며 뇌를 깨우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사회적 관계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운동은 약입니다. 술은 적당히, 담배는 끊으세요.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체중을 관리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우울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치매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매일을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주대 연구팀이 161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생활 습관이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80%.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천천히 하나씩. 김철수도 처음엔 15분 산책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1시간을 걷습니다. 40년 담배를 피웠지만 끊었습니다. 3년간 집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9년 봄, 어느 날, 철수는 77세의 봄을 맞았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저 혹시 김철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책 읽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7가지 약속.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2년 전에 그 후로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근데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철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 공원에 산책하러. 잘하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봤지? 또 한 사람이 시작했어. 당신 덕분이야.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철수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김철수가 그랬던 것처럼, 순자가 원했던 것처럼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름답게.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그리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당신이 지금 무엇을 잃었든,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든,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7가지 약속,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